자, 이제 셀 가족 링감 주인이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세상 어느 매체도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이 있을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홍준표보다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라는 취지 주장이 있단 말이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선 후보는 홍준표가 됐어야 했던 거야. 홍준표 시장이 나도 알고 있었다고 나중에 말을 했지. 한 61, 2%가 여론조작 했을 것 같다. 명태균 의혹이 가짓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잊을 수도 있지만 범죄행위 중에 가장 큰 거는 공천 개입하고 그렇죠. 이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윤석열 대세론을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여러 정보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포용 조사 58번 한 것도 돈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럼 사전 공모한 거 아닌가? 라는 강력한 의심을 혼자 하는 거지. 하는데 좀 멀리 가는데 왜 그래? 네? 여론조사 관련하고 공천 관련이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명태균 씨 관련해서 뭐 꿈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런 거는 야 국정이 진짜 엉망으로 돌아갔구나. 개판이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물론 최순실의 영역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그게 만약에 정책으로 연결되면. 네. 명태균 씨가 막 쉴드 치는 게 미래한국연구소 내 거 아니야. 강혜경은 n분의 1 가져갔다고 주장하잖아요. 실질적인 소유주는 명태균 씨가 맞다고 이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직원인 강혜경 씨가 이야기하고 있고 네. 거기서 여론조사를 80여 개를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에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줬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돈을 준 적이 없단 말이죠. 음.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이 핵의 담당자는 감옥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심각한 사안은 돈을 안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신 공천을 줬다. 이건 탄핵 사유입니다.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때 여론조사를 지시했어요. 그걸로 개입했다고 2년 실형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공포용 조사만 자기 보고했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시한 23번의 비공표 조사 보고하지 않았다. 왜?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대가를 안 받았다. 이게 확인이 되면 이게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이 조작이 아니라 보정했다고 주장한단 말이야. 명태균 발 여론조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죠. 근데 실제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강혜경 씨가 모든 여론조사를 본인이 했다고 했거든요. 혼자 한 거예요. 혼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유일한 직원. 이 양반은 자기 표현으로 조작했다고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600개쯤 됐을 때 일부러 멈추고 윤석열에 유리한 연령대를 곱하기 해서 2,000개, 3,000개 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죠. 기자들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근데 나는 여론조사 대표잖아. 지금부터 한 번만 설명할 테니까. 이거는 이제 총수 생각입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못 알아들으면 박시영 TV 가서 행패를 부려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제 인구가 몇 명이고 남성 여성은 몇 명이고 20대 30대 40대 연령별은 몇 명이고 이 실제 데이터는 정부가 매달 업데이트를 해요. 주민등록상 정보. 그렇죠.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나와 있죠. 그럼 여론조사 기관을 그걸 가져와서 전국을 16개 광역시도로 나누고 지역마다 여론이 다를 테니까 남녀로 나누고 5개 연령대로 나눴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나눴다고 쳐봐요. 구간이 160개 칸이 나와요. 이거를 셀이라고 불러요. 그 셀 하나하나마다 아까 말한 인구 통계학적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전국 인구를 1000만이라고 칩시다. 이해하기 쉽게. 1000명으로 샘플링 하기 위해서. 그중 서울 인구를 500만이라고 쳐요. 그러면 1000명 중에 서울에는 500명을 할당해야 되겠죠. 남녀 비율은 정확하게 반반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20대 인구를 60만이라고 쳐요. 그러면 서울에 20대 여성은 30만 명이 되겠죠. 1000명 비율로 따지면 20대 여성은 30명을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셀을 채우려면. 여기까지 이해했지? 응. 그래서 표정들이. 네. 그러니까 서울 20대 여성이다. 그러면 그 한 칸은 셀은 30명을 조사해야 된다고. 이게 다 차면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 찬 다음에는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이 전화를 받아도 다 찼으니까 끊어버리는 거야. 문제는 예를 들면 서울 20대 여성이 여론조사에 잘 안 응해. 근데 조사 기간이 이틀이야.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직도 셀을 반밖에 못 채웠어요. 조사 기간을 느리면 되지 않냐?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기조사 일자를 못 지키잖아. 그리고 정치조사는 나중에 나오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비용도 늘어나요. 마감 시간이 있단 말이야. 15번밖에 못 채웠는데 그럼 폐기해버려야 되나? 이때까지 조사한 거 다 어떻게 해? 거기만 채우면 되는데 아무래도 안 채워질 것 같단 말이지. 그럴 때 통계학적으로 허용하는 보정 방법이 있어요. 30명 채워야 되는데 15명밖에 못 채웠다? 50%밖에 안 찼잖아. 30명이 되려면 곱하기 1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가중 개수가 2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네. 공표 조건이 안 돼요. 공표를 못 해요. 반대로 여론조사가 잘 잡히는 50대라고 칩시다. 이 가중 개수가 1보다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이 각각의 셀에 맞는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는 곱하기를 해도 된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예를 들어 30명인데 22명 했는데 그러면 곱하기 0. 몇은 해도 된다. 인정해 주는 거죠. 30명 채운 걸로. 그걸 셀 가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셀마다 다 가중치가 다르겠지. 그래서 셀 가중은 비교적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네. 안심번호만 가능하죠. 셀 가중하려면. 그러니까 이 가중 개수의 범위도 정해놨겠죠. 예를 들어서 30명 중에 3명 조사했는데 곱하기 10 하면 왜곡이 일어나잖아. 그런 수치는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 범위를 정해놨단 말이야. 범위도 정해놓고 인구 통계학 수치도 있으니까 그것대로 곱하기를 해서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셀 가중은 여론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많이들 해요. 다 못 채우면. 자, 그런데 만약에 아예 한 명도 못했어. 빵이야. 곱하기를 할 수가 없잖아. 제주 강원을 한 권역으로 묶는데 제주 강원 20대 여성 하면 1000명 조사 중에 한 3명 잡아야 하는데 0명 잡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셀 가중은 못해요. 한 셀이라도 0이 나오면 못해요. 가중치가 안 되니까. 그렇지. 한 명이라도 나와요. 한 명이라도 하는데 빵명이야 빵. 널셀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럴 때 쓰라고 림 가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랑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특정 지역에 특정 연령대 어떤 성별 남자든 여자든 못 잡고 있어. 근데 전국 평균을 나오잖아요. 그건 못했지만 딴데 그러면 전국 평균에 수렴하도록 가중을 주는 거예요. 서울 20대 남자를 못 잡았는데 전국 평균이 나왔으니까 전국 평균에 수렴하도록 곱하기를 하는 거야. 연령별은 연령별대로 닌가중이 적용해요. 20대인데 서울은 못 잡았는데 대구 경북이 채웠다. 그러면 그 20대 대구 경북 20대를 가지고 다른 지역 잡힌 걸 가지고 못 채운 넌셀이 있는 지역을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지역별로 성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계속 돌려요. 그렇게 해서 도달할 때까지 수치에 곱하기를 한 6번 하면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전국 평균에 수렴하긴 하지만 특정 지역에는 튈 수가 있죠. 그래서 림가중을 했을 땐 특정 연령별, 지역별로는 보지 말라고 해요. 이 림가중도 인정해요. 열심히 해서.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대체로 평균에 수렴해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보기엔 기술이 등장한 것 같은데 특정 지역의 평균을 전국 평균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군요. 특정 지역만 됐고 딴 데는 안 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특정 지역 가지고 평균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런 건 이제 조작이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조작을 의심하면서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조작이 되는 거예요. 대구 경북 20대 남자가 전국 평균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보통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대구만 되고 딴 데 다 0이 되고 그럴 일은 없잖아. 서울 20대라고 응답하면 이미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다 찼습니다. 이렇게 이제 끊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연령대 셀이 만약에 다 막아놓고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20대만 만약에 허용을 했다. 혹은 어떤 식으로든 거기가 먼저 찼다. 그러면 나머지를 끊고 아직 600명밖에 안 됐는데 유리한 통계 가지고 림가중으로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론조사 시간을 짜게 잡는 거예요. 강혜경 씨가 말했던 600명 정도 하고 20, 30대 곱하기 해서 2000명, 3000명 채웠다. 이 말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림가중의 특징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특정 연령대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유력하게 나왔어. 그럼 림가중 해가지고 그걸로 그 후보의 결과치를 조작하는 거죠.
이런 가설이 가능한 거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의심은 저는 20대가 1000명 중에 200명을 잡아야 하는데 유독 PNR이 조사한 RDD 방식으로 200명 중에 180명을 넘게 잡은 거예요. 너무나 높아. 200명 중에 한 134명을 넘으면 공표 조건에 해당돼요. 0.7에서 1.5까지니까 여기는 거의 180명에 달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심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RDD는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하니까 20대 잡기 어려운데 RDD는 전화번호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20대인지 50대인지 몰라요. 어느 지역에 사는지 몰라요. 랜덤하게 그러니까 돌리는 거예요. 무작위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몇백만 원 안 하기 때문에 기계로 계속 반복해 돌리는 거야.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하면 저렴한 대신에 정확성이 떨어져죠. 그렇죠. 그런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심번호라는 건 이 통사들은 정확하게 가입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오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30배수로 사와요. RDD는 20대가 더더욱이나 안 잡히는데 유일하게 PNR 조사에서는 20대가 너무 잘 자, 꽉 차게끔 나온 거예요. 데이터가. RDD엔 20대가 제일 안 차거든요. 20대는 이런 조사를 잘 안 받아요. 그래서 20대 RDD의 셀은 잘 안 찬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PNR 건 이게 잘 차. 그래서 저는 의심한 건 뭐였냐면 58회 조사를 했잖아, 공표용 조사. 그러면 응답자 DB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매번 1000명씩 막 쌓였고 어떨 때는 3000명씩 조사했으니까. 그럼 그 중에 20대 응답했던 사람들의 DB를 자주 여론조사 응답했던 사람들 그대로 사용한 거 아닐까? 그러면은 사실은 그 응답 성향을 알잖아요. 알지. 그 응답 성향이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오도록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모집단을. 그렇게 한 게 아닐까라고. 왜냐면 저는 의심한 게 아까 200명 잡아왔는데 뭐 180명 이렇게 응답할 수가 없거든요. 네. PNR 대표하고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어요. 제가 이런 의심이 있다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컴퓨터에 수정한 그 기록이 남아요. 자기가 원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사 시간대 관리는 어떻게 했냐라고 여쭤봤더니 아침에 10시 몇 분에 그냥 60회선이든 100회선이든 그냥 쭉 풀어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위법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조사가 틀려요. 원래 오전에 뭐 1시간 반 하고 낮에 1시간 반 하고 중단했다가 저녁에 뭐 2시간씩 하고 이렇게 해야 직장인들이 응답할 수 있다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오전 10시 반부터 채워줄 때까지 카메라 놔두면 오후 2, 3시면 이게 찹니다. 그러면 주로 보수 편향이 생겨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한 5% 정도는 분명히 유리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불법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기술이죠, 그게. 나는 그 PNR 단위에서 불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PNR은 여론조사를 계속 해던 곳이에요. 여론조사를 잘못 손댔다면 큰일 난다는 걸 잘 알아요. PNR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그런 식의 일종의 기술, 명태균 씨가 그렇게 요구했다면 PNR에 그렇게 요구했을 수는 있어. 예를 들어 불법은 아니니까 그런 기술은 들어갔을 수 있지만 지금 말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불법이거든. 그렇지, 불법이죠. 이거는 조작이에요. 네. DB를 그렇게 썼다면 이것도 조작이고 그것도 불법입니다. 네. 이런 불법을 썼다면 이 불법으로 만들어낸 후보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제가 제일 의심스러운 건 어떻게 명태균이 PNR 공포조사에서 윤석열이 늘 앞설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했지? 예상한 거잖아요. 지금 짠 걸 보면. PNR에서 윤석열 후보 1위 한 게 처음 난 거거든. 그때 10몇 %12% 차이 나요. 포인트. 그때 다른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설 때예요. 6% 8% 포인트. 갤럽과 MBS. 국민의힘 입당 되자마자 나온 조사에서부터 10몇 %가 앞섰거든. 그리고 계속 앞섰어. 승률이 96%. 기술까지는 다른 곳에서도 부릴 수 있는데 기술 플러스 조작이 들어갔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조작으로 만들어진 후보다. 근데 그 기술이 윤석열 후보 만드는 데만 쓰였을까? 그러면 뭐 어떻게 심각해지냐면 이야기가 최근에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정치인들 이런 조작으로 탄생했다는 거야. 여론조사 조작으로. 골 때리는 거지. 대선 때 갤럽이 당일날 예측치 발표했었잖아요. 8%로 윤석열이 이기는 걸로 발표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0.7 차이 났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수많은 여론조사들이 압도적으로 윤석열이 이기는 조사 계속 생산해놨잖아요. 우리가 봤던 그 수많은 조사들이 그런 식으로 손을 탄 게 아닐까? 내가 그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여론조사 꽃을 만든 거 아니야, 씨발. 비싼 게!
여론조사 조작은 있었습니다. 그 조작으로 탄생한 국민의힘 보수정치인이 누굴까? 전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내가 보기엔 명태균 씨 구속돼. 그리고 이준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여론 조작 그런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좀 든다는 지금 거죠. 태도를 보면. 예. 그리고 잘 보시면 강혜경 씨는 여론 조작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실무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각오하고 지금 공익 제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잘 몰라요. 여론조사에 대한 좀 전문성은 떨어지시니까 의원들이 뉴스공장이나 다스베이다 강혜경 씨가 만약에 나오신다면 저도 좀 불러주셔갖고 옆에서 좀 여쭤봐서 우리들이 알기 쉽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은 이제 이 국감도 그렇고 강혜경 씨하고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강혜경 씨한테 질문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 강혜경 씨는 말할 준비가 돼 있어 보니까. 네, 말할 준비가 돼 있는. 그리고 한 단계, 두 단계만 들어가면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못 물어보는 거지. 링가중이 뭔지 생전 처음 들어봤을 테니까. 그리고 비공표 공표도 몰랐어요. 뭔지 모르지. 몰라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머리가 명석한 건 맞아요. 비공표 조사인 미래한국소 자기가 했죠. 언론사가 의뢰하잖아 시사경남이. 그러면 선관위에 설문지를 안 보여줘도 돼. 언론사를 끼면 그렇게 돼요. 왜 시사경남을 유지하려고 했을까 명태균이. 시사경남도 본인이 유지한 곳이거든요. 그것도 인터넷 언론사야. 여론조사의 디테일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100%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는 비공표를 한 거예요. 비공표를 하면 여심위의 통제를 안 받단 말이야. 그렇죠. 공표는 언론사는 공짜니까 받아서 그 언론사를 통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비공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론사임을 이용해서 조작을 하고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활용해서 그렇죠. 조사로 여론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론조사 꽃은 자체 조사인데 언론사가 의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선관위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심의를 받아요. 어. 그러면 설문도 제재가 와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통제하는 언론사가 의뢰한 것으로 만들어서 해버리면 그렇죠. 선관위의 조사 결과도 등록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서 영업을 하거나 야 봐라 윤석열이 높게 나온다 뭐 이런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지. 상황이 되는 거죠. 여론조사 관련된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이해하면은 맞아요. 여론조사 기술과 조작 둘 다 활용한 것 같고 비공표, 공표 둘 다 섞어가지고 자기 영향력을 확보해서 원하는 정치인을 띄워서 여론 조작을 통해서 판을 흔든 거죠. 근데 윤석열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것까지 우리는 입증할 수 없으니까 당신 혼자 주장하고 당신 혼자 가. 나는 조작이라고 안 했어. 조사하는 걸 몰랐을까 이랬지. 조사하는 거는 보고를 받았으니까 왜 이렇게 내려왔지 내가? 자, 이제 셀 가족 링감 주행이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세상 어느 매체도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조작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알 수가 없잖아. 이런 식의 기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